그러니까 의료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게 보다 보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실제로 경찰이 와서 제 연락처를 받아간 적도 있어요. 왼쪽 팔이 아예 마비가 됐었어요. 내가 이 팔이 안 돌아오면 뭘 할 수 있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로튜브의 주인공은 전직 간호사, 현직 배우인 신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대학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신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선님이 전직 간호사잖아요. 어디서 근무를 하셨고 또 간호사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원래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한 3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 한 2년 정도는 이제 병원 내에 일반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 뒤로 한 1년 조금 넘게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들 업무를 좀 도와주면서 인턴이나 응급구조사가 하는 업무들을 좀 같이 수행하는 그런 직종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오, 그럼 전담 간호사라 하면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면 선생님들 옆에 이렇게 따라다녀 주시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그런 간호사님들을 얘기하나요? 사실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의료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게 보다 보면은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시도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남자 간호사도 아예 없고 전직인 분이 이제 배우님이 유일하거든요. 그럼 간호사가 처음에 왜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갈 때까지만 해도 남자 간호사라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흔치 않은 직종이었거든요. 남자가 간호사다라고 하면은 잘못 들은 줄 알거나 다시 한번 말씀 어디시라고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흔치 않은 직종이어서 그걸 선택한다는 게 저도 사실 그 선택지 없었었는데 저희 형이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이라 이제 형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을 지원한 것도 형이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에서 되게 오래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이 응급실이 그냥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 외에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고 범죄자라든지 경찰 조사를 받다가 막 온다든지 보호자나 환자랑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경찰이 와서 제 연락처를 받아간 적도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렸어요. 뭐 다른 환자한테. 그 환자를 이제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제가 때렸다 그렇게 말을 해서 경찰이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제 연락처와 저를 가해자로 적어간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곳은 그렇게 상주해 있진 않은데 응급실에는 보안 요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어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의 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결국 그만뒀어요. 근데 왜 이제는 진짜 때려쳐야겠다. 이거 돌아오지 못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결단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 성격이 약간 예체능 쪽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화가를 꿈꿨었고 안정적인 길보다는 좀 도전적인 길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항상 그런 걸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뛰어든 계기는 병원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왼쪽 팔이 아예 마비가 됐었어요. 맞아. 그거 기억해요. 네, 왼쪽 팔이 아예 마비가 돼서 한 3달 정도 아예 팔을 회복이 안 돼서 못 움직였었는데 그때 내가 이 팔이 안 돌아오면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계속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시도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실례일 수 있지만 그때 이렇게 마비가 됐던 거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거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원인을 못 찾았어요. 신경염증이랑 마비 뭐 이런 진단은 나왔는데 유전자 검사는 안 해가지고 결국 원인 불명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처음 한 2주 정도는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치료도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냥 기다리는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한 2달 넘게. 그래도 다행히 이게 갑자기 쭉 안 움직이다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게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아 그래도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희망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그건. 이제 제 유튜브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일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그런 실마리 같은 게 있어서 한동안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쪽 길이랑 이제 배우 쪽이랑 고민을 하면서 배우 쪽으로 이제 길을 정하게 된 거죠. 근데 웹툰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 네이버에서 도전 만화? 맞아요? 네, 베스트 도전까지 갔었어요. 거기까지 갔잖아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기안팔사 같은 아니, 그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재서 배우님이 항상 그 웹툰 그릴 때 돼지를 주인공으로 해요. 그 돼지를 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호사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작품이었죠? 제목은 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라는 작품이고 맞아.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왜 계속해서 그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는 아직 팔이 마비가 되기 전이에요. 이제 팔이 마비가 되기 전에 이제 그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만뒀던 이유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뭐 몇 컷 안 되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사람을 만나도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이번 주 뭘 그리지? 뭘 그려야 되고 사실 콘티를 짜고 그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들이진 않는데 뭘 그려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제로 이제 제가 여러 웹툰 회사에 내기도 했었어요. 진짜? 네, 내기도 했어요. 이제 배도가 베스트 도전에 올라가고 나서 실제로 이제 공모 같은데 이제 제출을 해보기도 하고 그걸로 이모티콘 제작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좀 더 여기에 전력을 쏟아서 그 시점에서는 제가 아직 간호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던 때였어요. 못 하던 때였어서 지금 둘 중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좀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거죠.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웹툰 작가, 뭐 데뷔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주은 데뷔 정도 하고 이제 배우가 됐어요. 배우로서 거쳤던 작품들은 뭐 대표작 한 두세 개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입봉을 했던 작품은 이제 대학로의 시크릿이라는 작품이고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되게 오래된 작품, 그 작품으로 입봉을 하고 그 다음에 공포연극을 이제 멈춰진 계절이란 작품이랑 뭐 언플러그드 같은 작품에서 멀티 활동을 했었고 연극 작품으로서는 사실 엄청 유명하진 않은데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는 작품을 하나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안나라 수만나라에서 이제 멀티 역할로 이제 활동을 해서 최근에 이제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데 하일권 작가님 원작의 안나라 수만나라라는 작품에서 멀티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이름이 제로튜브예요. 누구나 제로부터 제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배우님한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간호사, 배우. 0부터 시작한다면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죠.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프로로 활동하기 전에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그 학생 때 이제 동아리 연극을 하는데 연극 작품을 할 때 어떤 감정을 연기를 하잖아요.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연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그 감정에 몰입이 돼서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난 희열로 다가오거든요. 그 감정을 못 잊겠더라고요.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군요. 뭐 페르소나를 씌워지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있어 보이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재서 배우는 어쨌든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고 지금도 막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배우로서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해왔지만 그냥 배우로 먹고 살면서 계속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누구나 이름 알 만큼 대스타가 되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배우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식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뭐 노력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질문이었어요? 같아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겨내는 게 일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작품이더라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품을 쉬어버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간이든 그걸 쉬어버린다면 내가 배우다라고 말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돈을 벌기 위해 간호사 일을 계속 하면서 뭐 1년에 뭐 하루 이틀 작품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간호사인가 배우인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돈이 좀 안 되고 힘들더라도 조그만 작품이라도 계속 내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하고 쉬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단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로튜브는 대학로에서 핫한 배우가 되실 신재서 배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대학로에서 신재서 세 글자 있는 작품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사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